추가 속보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숫자라고 봐야 될까요? 기각이 5인이 나왔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각하가 2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아직까지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향후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150석 이상의 표결이 있으면 탄핵이 되는 걸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예측을 아직까지는 뭐 예측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자, 기각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일부 위법이나 위헌이 있더라도 국정의 안정성과 사안의 중대성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당시에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있고 위법 위헌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일부 위법과 위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일부 위법이나 위헌이 있더라도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게 지금 각하가 2명의 이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하 2명이라는 것은요, 다수 의견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절차적인 하자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6명은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2명의 재판관만 각하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에서는 다수 의견이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대한 국무총리직을 파면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에 대한 의결 정족수만으로 이제 의결하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런 의결 정족수랑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6대2로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전원일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인용 의견도 한 명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또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갈렸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무총리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의결 정족수, 절차적 하자 문제, 인용이나 아니면 기각 인용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이 또한 굉장히 고심을 했다라는 흔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각각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속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정족수는 적법 판단이다. 총리 요건이 맞다라는 헌재의 지금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당초에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5개 쟁점이었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도 지금 좀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또 계엄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판단할 건지 여부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본다면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도 본인은 이제 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엄을 묵인하거나 또는 뭐 방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행위, 즉 찬성의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라고 했던 거는 결국은 이것이 계엄의 어떤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의 어떤 행위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이야기랑 사실 좀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숙제는 남겨둔 거죠.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가 긴급권 이거에 대해서 과잉 여부는 있겠지만 그게 곧 내란이다.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쪽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YS 때 김영삼 정부 때 금융 실명제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상 계엄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긴급 명령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긴급 명령 그때 그 당시에는 아예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명령을 할 때도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도 가시적인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한 그걸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격이 간담회 수준이냐 아니면 엄격한 요건을 갖추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뭔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 이 어떤 형식 논리만 가지고서 이게 곧 내란이다 말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분명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면은 뭐냐면 예. 한 분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에서 인용을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상 저희가 헌재가 그 진영 간의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게 기각이 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4대 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기각 각하가 나올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저는 전체적으로 기각이나 각하일 줄 알았는데 인용 한 명이 있었다. 그 한 명이 누구일지 그게 혹시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